오늘의 마지막 강연의 주인공입니다. 수능에서 단 2개만을 틀린 공부 천재 강성태 선생님을 모십니다. 상위 1%로는 만족할 수 없다. 대한민국 상위 0.001%의 공부 천재 강성태, 그의 학습 진화론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접근법,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 비결이자 시크릿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명문대생 1000명의 시크릿 공부법입니다. 그야말로 빅데이터 공부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아무래도 볼 과목은 맞아요, 수학입니다. 수포는 대포요, 영포는 인포니라. 수학을 포기한 자는 대학을 포기한 것이고 영어를 포기한 자는 인생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특히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을 빼놓고는 이야기 자체가 안 됩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수학을 이렇게 공부를 잘했다면 수학을 잘하게 된 그 비결 한 가지를 답해달라. 자, 1위부터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1위가 개념의 확실한 이해와 숙지입니다. 자, 근데 개념이 뭔가요? 개념, 기본 정의, 그리고 기본 문제, 예제, 이런 거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개념입니다. 자, 학생들이 개념을 정말 소홀히 합니다. 수업을 듣고 제대로 이해도 못했는데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한번 확인하고 여기까지 문제집을 다 풀었다고 합니다. 공신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 풀고 틀린 거 확인하면요, 틀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기본서, 교과서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그래서 이 비슷한 유형 나왔을 때 다시는 틀리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문제집을 가지고 하는 공부입니다. 이게 최상위권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개념 공부를 소홀히 해요. 거기에는 학부모님들의 탓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왜냐? 개념 공부를 한다고 좋아하시는 학부모님이 있으신가요?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좋아하시는 학부모님은 계시지만 우리 아들이 개념을 상실했었는데 개념을 탑재했구나, 이렇지 않죠. 이 개념이 수학 공부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터득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그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차입니다. 여러분, 목차를 외우면 이 개념이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숲을 볼 수가 있다고요. 하나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두 번째 2위가 문제를 많이 풀기인데, 문제를 많이 푼다는 거는 단 한 문제를 풀어도 개념을 충실히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많이 푼다는 뜻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공부는 언젠가 그 바닥이 미천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과목은 국어입니다. 1위가 주제를 파악하는 것과 바로 그 훈련입니다. 결국 주제와 연관되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먼저 푸는 게 아니라 주제를 찾는 훈련 먼저 하십시오. 한 문단씩 짧게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점차 글 길이를 늘려나가시면 긴 글을 만나도 어떤 주제라고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좀 희한해요. 객관을 유지하고 주관을 배제하라. 대체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창작행위는 말 그대로 상상의 나래, 주관을 많이 개입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국어 시험 문제를 푸는 건 그야말로 정반대입니다. 내 주관을 개입시키잖아요. 그거는 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정말이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바로 국어 시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문제를 푸시면 정답이 3번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답이 된 이유를 지문이나 보기 여기서 찾아서 그 오른쪽에다 적으세요. 오답이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오답이 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적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근거입니다. 처음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빠른 길입니다. 한 문제를 풀어도 최선을 다해서 진짜 개념과 이것이 왜 틀렸는지 그 논리적인 과정을 추측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진짜 공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 과목을 볼 텐데요. 영어의 시크릿. 단어. 왜 단어겠어요? 영어 그 지문이 한 단어 한 단어가 한글 단어로 바뀌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쉽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어수는 여러분들 좀 달라지죠. 하지만 그 뜻은 대충 여러분들 어순 바뀌어도 대략적인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듣기 공부를 할 때도 듣기에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를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보십시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자, 2위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이없는, 매일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 매일. 생각해보세요. 국어는요, 우리가 늘 쓰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학습은 된다는 겁니다. 수학 보세요. 유도 과정을 통해서 공식을 알면은 이렇게 풀어 나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영어 공부 안 해보세요. 한 달 동안 영어 손 놔보세요. 완전 느낌 달라질걸요. 영어는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일상생활에 쓸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다가 언어라는 건 안 쓰면 그냥 잊혀져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삶의 전환점이 됐어요. 공부에 있어서 완전한 변화의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하루 종일 공부하면 사람이 최대한 몇 시간까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계산해봤더니 18시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로 해봤어요. 새벽 한 6시, 7시에 가방 막 이만큼 싸가지고 갔어요. 공부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다 했다. 시계를 봤어요. 9시더라고요. 오전 9시. 참고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점심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일찍 점심 먹었습니다. 일찍 먹고 이제 다시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졸렸어요. 참다 도저히 안 됐어요. 알람 진동을 맞춰놓고 잤습니다. 그럼 덜 하면서 깨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새벽 1시쯤 돼서 진짜 그 시간 쉬었어요. 너무나 뿌듯했어요. 하루가 이렇게 길구나. 이 생각을 하고 뛰어들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강연할 때 종종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 경험담. 근데 그 강의를 들은 한 후배가 저도 형처럼 18시간 도전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불금을 만들어서 제가 인증샷 올리겠습니다. 금요일이 됐어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토요일 날 바로 이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걸 본 후배들이 나도 18시간 도전해보겠다. 너만 하냐? 자, 그 후배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입니다. 자, 여기에 도전했던 후배들의 후기. 단 1시간도 앉아있지 못했는데 학교 다니는데도 10시간이 넘어갔다. 저를 다시 보게 됐고 심지어 가족들도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너 뭐 잘못 먹었니? 어디 아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18시간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한계들 있잖아요. 그 한계 말이에요. 단 하루면 깨부술 수 있어요. 깨는 순간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정도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장담컨대 누구나 다 공부의 신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태냐고요? 아니요, 저 성태인데요. 이땀이 없죠. 세수하고 난 다음에 신나죠. 감사합니다. 아우, 그래. 재밌어요.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